오늘 어쨌든 엔비디아가 중요한데 그 다음날 이제 잭슨홀을 하는데, 현재 2003년 이후로, 여기 2003년 이후로, 2주 전 S&P 500이 7번 하락했어요. 7번 하락했거든요. 오, 네. 근데 그 이후,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 이후는, 6번이 상승했다. 이후에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잭슨 홀에 대한 성격, 그 성격에 음, 대해서 지난해는 볼커, 그러니까 금리를 막 쳐올렸잖아요. 볼커가 그렇죠. 그렇죠. 급격하게 이제 쳐올리는 음, 그거였다면 그러니까 이런 그런 해였다면 올해는 음, 그린스펀, 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얼마나 높이 올릴 건가 대 음, 얼마나 오래 유지할 건가. 어,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논의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음, 이게 옮겨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그, 그렇죠. 그 시각 자체가 이제 옮겨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포커스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보면 되고, 네, 그다음 이제 이 잭슨 홀 때, 어, 아까 이제 얼마나 오래라고 했지만, 현재 음, 여기가 어디냐. 아마 JP 모건 같은데, 일드가 너무 높다, 지금. 4% 넘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죠, 장기 금리는 그렇죠. 더 높고, 그래서, 너무 높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일드가 너무 높은 게 아니야? 라는 시각이 될 수 음, 있어서, 잭슨 홀에서 이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 그걸 이제 하나의 의제로 삼는 거예요. 어, 음, 너무 이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언급하면서 이거 좀 잡아주게 되면 아까 말했던 이제 잭슨 홀 미팅 다음에 이 단기 랠리의 촉매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요런 언급이 있으면 음, 너무 높다. 현재 수준이. 그러니까 이런 언급이 있으면 이게 이제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중국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제 시장이 약간 혼란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일드 급등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를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게 나오면 시장에 이제 촉매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 반대편 이제 모건 스탠리는 반대로 이제 현재 이제 리스크 오프 상태잖아요. 조정이니까. 네, 그게 이제 적어도 한 몇 주 정도 더 지속될 것 같다. 의견이 음, 다르죠. 모건 스탠리는 늘 이제 반대편에 있다 보니까. 그렇고, 만약 이제 펀더멘탈이 악화되면은, 지금 올 하반기는 뭐, 조정이 계속 이어진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뭐, 현재 이 수준에서 이 200일선까지, 여기까지, 네, 예, 예, 그때가 엔비디아가 실적, 2분기 실적 발표했던 그 수준, 거기까지 뭐 조정받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음, 그 다음에 계속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보조지표, 한 3일째 이야기하는데, 이 음, 맥클렌 오실레이터가 어떤 지표냐면, 현재의 가격 변동하고 이걸 평화화시킨 가격 변동 간의 차이를 측정하는 지표인데, 과매도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근데 이게 지금 6일 연속 70이하를 하락했어요. 마이너스 70이하를. 어, 그래서 코로나 이후 처음인데, 어, 현재 보시면은 그동안 앞전 뭐 코로나 그때는 뭐 2%, 3% 빠진 그런 기간도 있고 했지만 지금은 1% 이상 하락한 세션은 단 1회에 불과해요. 근데 그러니까 조정이 막 아주 급하게 크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건 없는 것 같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유지됐으면 빠질 만큼 빠졌다. 뭐 이런 느낌이고요. 그다음 다른 보조지표, 소위 말하는 이 가격에서 지지되고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괜찮다는 거예요. 단기 지지는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20일하고, 50일하고 이제 약간 데드 크로스 나잖아요. 네, 네. 이 데드 크로스 나는 부분.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밑에, 지금 이 폭, 그러니까 시장 종목 수의 그 폭과 모멘텀이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니까 조정을 넘어서 조정이 끝나고 다시 상승 추세를 탄다는 거는, 어제도 말했지만 이걸 넘어서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넘어서야죠. 네, 네. 근데 그거는 현재 이런 보조 지표를 보면 종목 확산도 안 되고 모멘텀도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한 몇 주 동안은 상승 여력이 제한된다. 즉, 그러니까 이 돌파는 못하고 반등이 나와도 어느 음, 정도 반등에서 끝나지 지금 힘을 여기 뚫고 갈 힘은 지금 부족하다라고 네. 보면 되고요. 앞서 뭐 지금 환율 이야기가 한국도 안 좋다 그랬는데 지금 위안화 보시면 2002년 수준 밑으로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예. 어, 근데 이 가운데 이제 뭐 이 위안화를 지지를 해야 되는데 현재 뭐 계속적으로 미국채 매도해서 위안화를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하죠. 음,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계속 영향을 주는데 요거는 뒤에 다른 거와 연결해서 이야기하고요. 음, 또 이 그림은 뭐냐면 요게 이제 S&P 500의 포워드 PR이에요. 12개월 포워드 PR이고 요게 이제 실질 이자 그 수익률이죠. 음, 이게 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인플레이션 조정 수익률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벌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조정 국채 수익률이라는 것은, 돈을 빌리는데 실제 드는 비용을 측정하는 지표고, 음, 요거와 이 밸류에이션과 이 사이의 격차는, 여기 이렇게 벌어진 격차는 투자자가 주식 보유에 대해 요구하는 위험 프리미엄의 척도예요. 그러니까 어, 많이 벌어지면 위험 프리미엄을 많이 지고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위험을 많이 무릅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갭이 클수록 투자자들은 어떤 거냐면 내가 위험을 많이 감수했기 때문에 돌아올 것도 많아야 되는 거예요. 보상도 많아야죠. 예, 보상이 예, 많아야 예,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네.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이제 위험이 커진 거니까 음, 이게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 음,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이제 더 리스크를 지기가 좀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런 음,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그림은 지금 보시면 이 코어 PC, 그러니까 PC가 있고 CPI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요게 지금 그러니까, 요 앞전에 2022년 이후로, CPI가 높았고 PC가 낮았어요, 코어가. 근데 음, 요게 지금 반대로 이제 뒤집어지는 상황인데, 이렇게 상해가 이어지면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어, JP모건에서는 요게 이제 유지되면,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연준은 이제 코어 PC를 선호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음, 높아지면 당연히 이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 넘어가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음, 기사에 결국엔 이제 채권, 오늘은 또 좀 빠지는데, 그러니까 네. 뭐 딥부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채 시장의 강세장이 굿바이 끝났다 이제 뭐 이런 거예요. 어, 네, 예, 그런 기사 타이틀이고요. 네, 그래서 금리가 음, 계속 상승할 걸로 보고는 거죠. 아마 음, 예,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연히 뭐 금리가 계속 빠졌던 그런 구간에서는 채권이 뭐 계속적인 불마켓이었겠죠. 근데 그렇죠. 예. 예, 지금 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는 거고요. 음, 예, 당연히 이제 이런 배경에는 미국 경제 강세, 그다음에 음, 그 미 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는 당연히 뭐 채권 발행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이 두 가지가 어제도 음, 이야기했지만 이 중립금리를 높인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뭐 예산 적자 증가하고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채권 만기 프리미엄이 상승한다. 이런 음. 요인으로 이제 끝났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고 시장은 강한데 뭐 요게 이 아폴로라는 데서 내놓은 건데 하락할 이유는 계속 많이 쌓이고 있다. 하락할 이유로 쌓이고 있다? 네. 악재가 있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음, 이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한 페이지로 전망한 건데, 앞서 음, 이제 말했던 독일,
독일이 하락 위험이 있죠. 그러니까 어, 소위 말하는 좀 전에 말했던 중국과 러시아. 네, 네. 그러니까 러시아의 슬로우다운 하락에 원너러블 취약하다. 연결이 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그 친환경 정책을 많이 쓰다 보니까 넷제로 에미션 이걸 하다 보니 비용이 많이 컸죠, 그죠? 음, 네, 이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유럽의 AI와 뭐 전기차 뭐 이런 어, 부분이 뒤처진 거죠. 어, 미국이나 다른 뭐 아시아보다 뒤처지다 보니까 음, 이게 뒤처지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규제 그러니까 규제도 이제 음, 그 독일은 좀 심하니까 규제 그다음에 에이징이니까 인구 노화 이런 게 어, 심각해서 그러니까 독일 자체가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좀 안 좋은 요인이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 중국의 이제 다운 리스크는 페드하고 ECB가 금리를 올리는데 여기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예. 보니까 이 세계가 파편화되고 그렇게 해서 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그러니까 음, 중국이 수출이 커야 되는데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리스크고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그 부동산 시장 문제 이게 음, 은행으로 넘어가고 기업 그다음에 그 건설사 전체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예, 부동산의 부실화되면 이런 걸로 이제 전이돼서 이제 넘어가는 부분. 그다음에 여기 이제 청년 실업률이 높은 거. 아, 청년 네, 실업률 예, 그다음 문제죠. 예, 주택 가격이 이제 떨어지는 거, 음,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감소하는 거. 모두 이게 어디에 미치냐? 소비자 신뢰도에 영향을 네거티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음, 이러면 내수도 이제 죽는 거고 수출도 죽는 거고 이제 안 된다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미국은 헤드가 이제 여기 보이는 그 자본 비용, 즉 금리를 몇 년간 이제 높게 유지한다. 안 떨어뜨린다 이거 하고 그러면은 금리가 높다는 거는 레버리지가 그 높은 소비자나 기업에 안 좋은 영향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즉 뭐 고금리에 좀 쪼달린다 뭐 이런 거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소비자들이 그 팬데믹 때 많이 있던 그 초과 저축했던 부분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것도 어렵고 또 하나는 이제 학자금 이야기는 하는데 이건 또 무슨 대책을 내놓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뭐 음, 이렇게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있는데 다만 여기 네, 결론은 뭐냐 그냥 세계적으로 하락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미국은 그래도 낫다. 음, 미국은 유럽과 중국보단 그래도 낫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상대적으로 그러면 돈은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곳 네, 중에서도 그래도 나은 걸 찾아가겠죠. 아니면 뭐 음, 전부 현금을 들고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보다는 음,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이 낫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 최근에 흐름이 약간 이상한 게 그런 거 보통 시장이 안 좋거나 이러면은 금이 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금이 지금 50일, 200일 이동 평균 하회했거든요. 네, 어,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지금 50일, 200일 이동 평균선을 하회했어요. 네, 어, 하회한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도 뭐 급등하면서 빠져서 이제 하회하고 있죠. 그렇게 그렇죠. 하회하고, 비트코인, 예, 예. 하회하고 있어요. 지금 뭐 음, 이걸 열어보면 당연히 뭐 하회하고 있는 게 보이죠. 이제 급격하게 음, 하회했고, TLT도 마찬가지고요. 채권도. 음, 그다음에 50일 이동 평균을 하회하고 있는 거는 지수가 다우존스도 하회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다들 아시는 이 IWM도 이제 하회했거든요. 지금 러셀 어, 2000도 지금 좀 있으면 200일도 잘못하면 하회할 수도 있는데 일단 요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회하고 있고 QQQ도 그렇고 스파이도 그렇고 전부 이제 50일을 지수는 이제 50일을 하회했는데 이 대체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은 전부 더 많이 하회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전반적인 게 다 하회한다. 이렇게 좀 보면 음, 될 것 같고요. 음, 그다음 요거는 이 100배 텐버거, 뭐죠, 이거? 100 버거래요. 100 버거라 그래, 100어라 그러더나?
네. 책 쓴 거 있잖아요. 그 네. 속편이 있는데 그 가운데 미국 주식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주식만 소개를 하면 뭐 스웨덴도 있고 여러 캐나다 주식도 있던데 브라운 앤 브라운. 아, 브라운 앤 브라운 예. 보험회사인가 그런데 네, 그거? 보험회사. 예. 이게 지금 어제 기준 마켓캡이 이제 200억 달러 좀 되는데 10년 동안 4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100배를 예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0배. 이게 또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어. 그 관심 있는 종목으로 본 것 같고 예. 나중에 한 번씩 보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코파트. 오파트. 코파트는 이제 한 10배 올랐는데 앞으로 한 음.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마켓캡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다음에 음. 하이코라는 거 우주방위 그 방위산업업체인데 요거가 이제 한 6배 올랐어요. 요거 이제 보면 음. 이것도 지금 뭐 한 2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많이 높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올드 도미니언 프라이트 라인이라고 해서 트럭과 음. 관련된 그런 좀 로드 앤 그렇죠. 레일인데 그렇죠. 네. 트럭, 예. 요게 13배 올랐어요. 이게 제일 많이 오르긴 했는데 어쨌든 이거 어. 한 4개가 음. 장기적으로 괜찮다 뭐 이런 100배 이야기가 간다? 있고 그 책에 이제 뭐 그런 걸 해놔서 그냥 예, 한번 예, 예, 보시라고 요즘 뭐 예. 종목도 없고 한데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네,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 뭐 그 AMD하고 삼성이 오늘 보니까 그 MI300X에 HBM3하고 음. 어드밴스 패키징하고 이거 공급한다는 뭐 보도가 나온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삼성도 AMD랑 뭘 하는 것 같긴 하다라고 음. 보여주고 그 다음은 UPS 전에 그 스노우플레이크도 같이 발표하잖아요. 그 그렇죠. JP 모건에서는 뭐 그냥 소스한 것 같아 여기 나오는 거에. 그러니까 음. 약간의 부정적인 거는 뭐 밸류에이션이 높으니까 그 채권 수익이 높으면 당연히 약간의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요거고요. 그게 이제 가격에 완전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적화 역풍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 2분기 실적 대부분을 보면 데이터독 같은 강력한 기업을 포함해서 소프트웨어 음. 전반에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래서, 컨센서스가 뭐 비슷하거나 약간 앞설 수 있지만, 주가는 박스권 같다. 그러니까 음.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이 최근에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재미없을 거로 그렇죠. 보고 예.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아마존하고 고객이 상당 부분 겹치거든요. 음. 아마존은 최저가가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아마존의 그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면 고객이 음. 겹쳐서 그 같은 성향을 띈다면 약간 아마존의 결과를 따라가지도 않을까? 뭐 이런 음. 제 의견보다는 JP모건 의견이 더 맞겠지만 네. 하여튼 네 그렇고요. 그다음 암과 관련해서 또 하나 이 자료에 보면은요 네. 이게 되게 그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소프트뱅크가 있고 음. 소프트뱅크가 그 뉴소프트뱅크 그룹 퍼실리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네. 여기에다가 지분을 담보로 80, 그 뭐 이렇게 70, 25%는 이제 IPO로 매각을 하고 75%를 여기에 맡겨갖고 그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 돈을 이제 85억 달러 어. 규모로 빌리고 근데 만약에 암 주가가 이제 담보로 맡겼으니까 주가가 그 떨어지면 특정한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음. 암이 모든 부채를 떠안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되게 어. 그래서 뭐 이상한 구조예요. 뭐 음. 자세하게 읽어봐도 뭐 약간 그 이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음.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시장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TAM이 전체는 보시면은 연평균 한 6.8% 컴파운드 애뉴얼 그로스예요. CAGR이. 예. 6.8%가 높지 않죠. 예. 그런 내용이 있고 뭐 다들 아시는 모바일은 뭐 높다는 거 알고 뭐 다른 쪽 쭉 있는데 그래도 이제 많이 좀 보는 게 성장성이나 뭐 점유율이 높일 수 있는 게 이제 결국은 클라우드 쪽이잖아요. 클라우드 컴퓨팅, 아니 클라우드 쪽 안에 암 기반 그 CPU든 뭐 GPU든 그런 쪽으로 이제 들어가야 돼.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음. 점유율이 늘곤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지금 보시면 2020년에 7.2%에서 22년에 10.1%니까 약 한 3% 늘었어요. 점유율은. 늘고는 있죠. 암베이스 칩이 늘고는 있는데, 어, 성장률은 뭐 한 16.6% 정도. 그러니까 아주 높진 않아요. 고성장이 그런 건 아니라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자동차 쪽 여기도 15.7% 정도 돼요. 그렇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시장 성장보다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상승을 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 UPS 관련해서 UPS? 결국 그 노동계약 승인했대요. 예, 승인했잖아요. 예. 네네. 했는데 파트타임도 시간당 21불. 풀타임은 예, 이제 파트타임도? 네, 풀타임은 이제 49불이고요. 그래서 이걸 그 평균 연봉으로 하면 17만 달러 이제 되는 거고. 17만 달러. 와. 네. 이 계약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34만 명이고요. 34만 명이면 엄청난데요? 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300억 달러를 따로 마련했답니다. 돈은 마련해서 했고요. 근데 이제 뭐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하루에 한 38억 달러 상당의 물품을 매일 운송하는데 미국 GDP의 5%에 해당하는 만큼 운송하니까 크긴 크죠. 그래서 이 계약이 아마 다른 데 영향을 계속 주지 않을까. 지금 뭐 조종사도 지금 정년 연장에다가 막 올리고 막 이러잖아요. 미국은 전반적으로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